37기 신주영입니다. 이거 되게 어색하네. 잘하면은 나 아는 사람들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 아,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금방 나가시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장점과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순의 장점 음, 많이 들어오죠? 저는, 어떡해. 네, 진정하고 말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먼저 서지원 순장님 순이고요. 처음 들었을 때 EV 팀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어, 순장님 EV를 닮으셔서.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지원 순장님은 그 학교가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같은 학교에 선후배. 네, 선후배 사이여가지고 막 학교 관련된 막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순모임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이제 기도 제목도 항상 받아주시고 음, 너무 친구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는 저희 그 매주 꾸준하게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드리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순모임에서라도 만나서 이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게 맞아. 좋아서. 가끔 그런 거 봤어요. 스토리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하트 만들어가지고 사진 네, 자랑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포인트. 맞아요. 중으로 자랑죠. 뒤에 후문 가서 재밌게 해요.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러워요. 저도 소모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맨날 과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번 저는 그래도 주는,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들어가 봐야죠. 자, 그러면은 아주 네네네. 활기찬 순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어, 저는 사실 그 온누리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오래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 신앙이 아니었던 게 더 길었어요. 한 16년 동안은 제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제가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교환학생을 중학교 때 1년 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국제고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전혀 타격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큰 상실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그 상실감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네. 하루 종일 울고 나서, 진짜 이러다가 난 일반고 가서 뭐 하지? 막 이런 별 생각 다 들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음, 진짜 뭐 듣는 둥 마는 둥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그때 기도받고, 목사님한테 막 기도받고, 별 난리를 다 치고 이렇게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정말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개운해가지고, 사실 그때 그러고 나서 문득 그 전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하고 갔던 큐티를 다시 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폈었는데, 사실 지금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어디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딱 하나님 말씀에 그 힘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까지는 그냥 큐티도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교회도 가라니까 하고, 이런 게 좀 수동적인 게 컸었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의 힘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은 상실감이 있었고, 뭐 걱정이나 그런 굴곡이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원래, 저도 모태신앙으로 있었는데, 음, 어, 지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네. 만난 거는, 딱, 하늘대학교 올라와서였어요. 저도 원래 음, 장신대학교를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니까, 약간 한 아, 일주일? 근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아, 딱 그죠. 화성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아까 비슷하게 다음날 막 개운해지고 아, 뭐 맞아요. 내가 이제 가야 되는 그곳에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음, 이 그 자리에 보내주셨으니까 뭐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아, 자, 비슷한 경험 하셨네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학과와 지원 동기. 자신의 학과와 지원 동기. 아, 이게 무슨 면접 보는 것 다들 그래요. 다들 이거 면접 아니야? 막 이러던데. 같아요. 아, 면접이네. 아, 저는 일단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언론정보학과를 가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중학교 때도 국대고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꿈이 역사 프로그램 PD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네, 막 미디어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PD라는 꿈을 가지고 언론정보학과를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대학도 그 수시 6개를 다 미디어 언론 쪽으로 다 썼었어요. 뭐였지? 그 학과가 그 학과죠? 인투 디 언론 학과. 아, 맞아요. 인투디 언론학과. 한참 결항도 유행해가지고, 아, 언론 네, 정보, 언론이라. 언론 정보학과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인투디 언론이라는 거를, 아, 나 진짜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선배님들이 그걸 가지고 새내기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난 이 정도구나.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더 대단하신 분들이 뭐, 아, 네. 다 너무 잘나신 분들밖에 없어요. 들어가면 정말. 아이, 아, 겸손함 살려야겠다. 좋습니다, 겸손함. 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죠. 코로나 네네. 사태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까, 진행자님의, 삶과 비슷합니다. 저도 피피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실 저번 주에 좀 고비였어요. 집에 있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음, 집순이거든요. 집순인데, 그래도 혼자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일 나가시고, 동생이 운동을 하니까 동생도 운동하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특히 음, 저번 주에 고비였어요. 저번 주에 또 엄마하고 좀 다퉈가지고, 이 진로 관련해서 되게 이렇게 말싸움하고 나서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진짜 과제 강의하면서 솔직히 강의도 제대로 들리질 않으니까 그쵸. 핸드폰 하면서 강의 딴짓하고 듣고 싶고, 막, 맞아 온몸이 근질거리고 막 그러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근처라도 나가봐야겠다 싶었어요.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음, 저번에 이제 등산을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 집 한참 뒤에, 덥지 않나, 이제? 낮에? 아니, 집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요. 음, 제가 산에 딱 묻혀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어, 등산 다니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도 많이 없고, 공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등산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등산, 있어요. 아유, 네. 등산 재밌죠, 완전. 저도 옛날에 갔었는데, 언제였지? 한 2달 전쯤에 갔는데, 한 일주일에서 네. 2주일 정도 매일 가다 보니까, 귀찮아요,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귀찮아요. 아, 너무 안 가고, 안 그때는 가더라고요. 등산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정말로. 딱 아, 가봐야 아는데, 딱 가면 이제,
한 맞아. 4, 5월쯤에는 이제 꽃도 한창 폈고 막 그래가지고 어, 등산하면은 뭐 눈이 호강을 해요. 맞아요. 눈이 호강하고, 코도 호강하고. 근데 좀 더워지면 가기가 애매해요. 아, 왜냐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비 어, 오는 거 끝나면은 다시 확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싫어요. 그쵸. 자, 비 일단은 진짜, 이렇게 네. 질문을 다 끝내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브릿지 친구들이나 순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제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 사태로 되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서로 자주 연락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딱 좋더라고요. 무력감이 있고, 특히 이제 신입생인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브리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지금 의욕도 없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시기인데 그죠. 어, 그럴 때일수록 약간 저도 요즘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큐티 나눔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카톡으로. 그래서 그런 작지만 좀 큰 습관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좀 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등산도 좀 다니시고 주위 산책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산 전파가요, 완전. 네, 등산 저 전문가. 완전 등산 애호가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네, 마무리했는데, 네, 아까 들어온 친구분들 있잖아요. 네. 한 번씩 물어보면 설명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방금 익숙한 닉네임을 봤어요. 아니, 아까. 엄청 많이 쫘라락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거 뭐지? 하늘대학부 이거 있잖아요. 음. 이 계정에 팔로워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저도, 게스트 친구까지 싹 다. 지금, 친구가 160 몇 명인데? 아이고, 다 들어왔으면은, 해명 좀 대박이에요. 해야겠네. 주영이가 라이브를 켜다니, 그럴 수도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안녕. 뭐,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고객님. 되죠. 그죠? 전 좋습니다. 언제든. 네. 일단 이렇게 다 맞춰봤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초대해드릴게요. 기회가 된다면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나 좀 다른 컨텐츠로 이렇게 네. 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주말 잘 보내세요.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완전 잘했어요. 제가 예상한 거는 약간 좀 저처럼 말 더듬을 줄 알았는데, 좀 상상 이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너무 또 제 머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이디어. 그래서 좀 간단한데,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가 큐티 문제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월요일만이라도 하시면 이렇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오늘 월요일에 큐티 제목은 무엇일까요? 뚜룽뚜룽뚜룽뚜룽뚜룽. 오늘의 큐티 제목 무엇일까요? 주영이 오늘 큐티 했으니까 알 수도 있을 텐데. 큐티 제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목.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18일이에요, 18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저조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가. 큐티 하니까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세나 버전. 아, 세나 버전으로. 그 세나 인정합니다. 세나 인정해요. 아, 멋있어요, 진짜. 큐티 메일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해요, 완전. 아유, 그래도, 뭐, 수아는 파워 헬퍼쌤이니까, 세나 인정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로.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BRM 시작했죠? 시즌2를. 그럼 오늘은 BRM 시즌2 몇 일 차일까요? 다 줬다, 솔직히. 오늘은 BRM 몇 일 차일까요? BRM 몇 일 차일까요? 제 큐티 매일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매일 못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하는 편이라, 일찍 일어났을 때만. 또, 과제하다가 늦게 자면은 일하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BRM 몇 일 차일까요? 정답이죠. 이게 다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더 없어요? 한 명? 또 맞추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 오늘은 BRM 8일차가 맞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1일차 시작했으니까, 일주일 된 오늘은 BRM 8일차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비 진짜 억수로 쏟아진 거 봤죠? 완전 진짜, 저 잠긴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신발이나 뭐 이런 거 다 젖고, 가방도 다 젖고, 그냥, 아주 그냥, 축축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좀 그랬는데, 이 비를 보면서, 오늘 오후에 내린 비를 보면서, 딱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서 딱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홍수는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확한 장이 있어요. 이게 딱 범위가 아니라, 한 장에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다고 딱 나와 있어요. 몇 장일까요? 저 솔로 오늘이란다. 5장 아니에요. 비슷했지만 5장은 아니에요. 5장 아니에요. 5장 아니에요. 비슷했지만 5장보다는 5장까지는 아니에요. 5장보다는 아니에요. 정답. 7장 정답. 자, 보시면은, 어딨냐. 7장. 여기 7장이, 어딨냐. 여기 있나? 7장에 나와있어요, 7장에. 저도 보기가 힘드네요. 근데 7장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나와있어요. 6장부터인가? 거기서부터 6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 홍수가 일어난 장은 7장이에요. 8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자, 일단 수아 주영이 1점씩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퀴즈는 끝났는데 이러면 너무 금방 끝나서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서 찬양 문제를 할게요. CCM 문제. 제가 그냥 랜덤으로 틀어볼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지금 나오는, 제가 찬양을 틀었는데,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이거는 제일 먼저 맞추신 분께만 드릴 거예요. 점수 알았죠? 볼살 좀 빠지면 좋겠어요. 머리맡에 줄게 잇. 이거 이거 한 글자 맞춘 거 좀 그런데. 잇 뭐야 잇. 이것은 약간 좀 이거 포함 못 시켜주시. 자, 그룹장님 맞췄어요. 그룹장님 맞추셨는데, 자, 잠시만요. 입만 치면 안 되죠. 이씨야에게라고 다 쳐야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차량 문제 아직 더 남았어요. 한 3개 정도 더 할 거예요. 다 맞추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찬양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야겠다. 이 노래 마커스 노래예요. 마커스 노래. 쉴 틈 없이 문제 바로 가야죠.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거 타이밍 너무 아까운데? 좀 아까운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먼저 입력한 주영이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진짜. 나중에 한번 특송 갈까요? 특송? 최애 찬양 가지고 특송?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거 한번 좀 들을게요. 그래도 최애 찬양이니까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다음에 주영이가 맞추면은 끝이고 수아가 맞추면은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 찬양 가볼게요. 마지막 찬양. 이건 모를 것 같아요. 이거 해야겠다. 이 찬양, 이 CCM 제목이 뭐일까요? 이거 처음부터 제목이라 좀 뛸게요. 내 맘과 이걸 혜진 누나가 맞춘다고? 이러면은 주연이가 1등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 일단 좀 틀어놓을게요. 일단은 주영이가 점수 싸움은 1등인데 이 점수를 가져갈까요? 하늘 위의 주인밖에 안 돼. 지금 여기 주는 나의 힘이 바로 나오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주영이가 1등이긴 한데 맞추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대로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주에 이 점수대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꼭 시청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준영이가 1등 했으니까 이 끝나고 이 계정으로 미스탄을 계정으로 주면은 DM을 보내주면은 간단한 음료 기프티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 사연 읽기의 타임입니다.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매번 익명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 좀 잔잔한 걸로 바꿔볼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자, 처음에 좀 신나게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 신앙생활에 대한 사연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입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가치관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부터 다녔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이 생긴 이후에 제 신앙에 대해 재고하게 된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부모님과 주변 환경 영향을 받아 믿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고 저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고3 땐 하나님과 정말 사이가 멀어져서 입시라는 큰 고난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예배 시간과 겹쳐서 원하는 학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놓고 중간고사 전날이나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절박할 때엔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자 같아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넣은 6학교 중 3학교의 입시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한 저는 아빠의 제안에 따라 종이에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그 기도문을 읽어보니 그날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전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초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한 그 학교는 그날 발표된 학교 중 가장 늦게 발표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절벽의 끝까지 애타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게 됐습니다. 만약 다른 학교들도 지금 재학 중인 학교 아닌 다른 두 학교들도 붙었더라면 저는 우쭐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제 능력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제 입시 결과를 보시곤 하나님이 널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나 보다. 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셨네. 이제 어제 작성한 기도문 밑에 감사기도를 작성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전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시 결과가 나기 전날과 입시를 마친 직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적힌 종이는 저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들여다보면 힘이 되는 소중한 종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약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를 진짜 빠지질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학생회를 하면서 뭐 빠진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교회 가는 시간은 뭐 교회 가는 시간이고 다른 시간에 공부하면 되고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다른 고3 친구들은 약간 좀 이런 사연을 주신 분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면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깨지잖아요. 왕복 시간이나 예배 시간, 소그룹 모임 시간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으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뭐 저는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심한 공감이 이렇게 좀 강한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간절하게 찾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자신의 힘으로 뭐든 해결하라고 하는데 조금만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무언가 기댈 걸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댈 걸 찾아서 세상의 것을 찾거나 아니면은 또 안 좋은 길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시간에 다행히 하나님께 기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후 이렇게 다시 또 이런 중간고사는 아플 때가 아니면 계속 또 하나님과 멀어져 지냈었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시라는 그런 큰 산을 납두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합격이 가장 늦게 발표된 학교에서 합격이 됐는데 이 전 학교 두 학교 안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졸였겠어요. 저도 솔직히 최초 합된 게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신 학교가 있었고 정말 그 순간에 저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셨나요? 이렇게 브릿지 친구들 있는데 대학에 합격한 순간 기쁘셨나요? 저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비록 장신대는 떨어졌지만 이렇게 서울대라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정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막 이 앞에 두 개의 학교가 붙었더라면은 막 우쭐한다 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일부러 이 두 학교를 떨어뜨리고 지금 재학 중인 학교를 합격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이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은혜의 경험이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맞춰보았어요. 이렇게 모든 세 코너를 맞춰봤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또 게스트는 재밌고 퀴즈는 또 나름대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연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이 다들 힘들고 바쁜 일상에서 잠깐이나마 쉼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주 월요일과 또 목요일 날에 방송을 하니까 꼭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꼭 들어와 주셔가지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끝났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자신이 한 거라고 자만함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역경 가운데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바로 버텨야 될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세상의 것에 의지하거나 핸드폰 혹은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맞춰보았어요. 오늘 5월 18일 하늘대학부 온라인 브릿지 방송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네요. 리스폰드 2020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진행자 37기 이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